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실전투자 팩트계 승부 진행의 신경민입니다. 어제 뉴욕 증시는 메모리얼 데이로 휴장을 했는데요. OECD가 5월 경제 전망을 통해 2021년 전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5.6%에서 5.8%로 했습니다. 또한 미국의 전망치는 기존 6.5%에서 6.9%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이는 백신 접종의 확대와 부양 정책의 결과라는 분석인데요. 이제 6월 시장은 이제 휴가 시즌으로 돌입되면서 주가가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제 시장은 미국 경기 회복세의 강도를 가늠할 수 있는 미국의 취업 지표를 주시하고 있습니다. 네, 현재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지금 혼조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이 프로그램 함께 해주시는 분들 트레이딩에 꼭 필요한 실전 투자 경험 얻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실전 투자 팩트계 승부에서는요. 문자를 통해서 여러분이 보내주시는 매수 혹은 매도 의견으로 마스터가 직접 진입하게 되고요. 성공할 시 5만 원의 상품권을 확보하실 수 있습니다. 샵 0082로 매수 혹은 매도 의견과 함께 메시지 보내주시면 바로 참여 연결 가능합니다. 또한 유튜브를 통해서 서울경제TV 검색해서 들어오시면요. 실시간 채팅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럼 오늘 시장 상황부터 확인해 볼 텐데요. 시장의 큰 그림을 설명해 주실 해설위원님 만나보겠습니다. 혜영 해설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네,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인사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해설입니다. 네, 네, 아주 간단합니다. 간단하게 네.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네, 오늘 이슈가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마스터분 모셔가지고 좀 집중적으로 다뤄야 될 내용이 많은데 일단은 여러분들 알 수 없을 수 있겠지만은 오늘 처음으로 좀 얘기를 드리는 거지만은 실업수당에 대한 종료 예정 이번 달 이게 1번이고 두 번째 이슈는 이제 오펙 회의죠. 오펙 회의에서 추가적으로 증산이 가능한지 아닌지 과연 이란 핵 합의 관련해서 복귀는 유가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좀 중점적으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해설위원님 또 든든하게 와주셨습니다. 그럼 실전 투자를 도와줄 마스터 또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네, 화요일 함께해 주실 마스터 아토 마스터님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이제 출연을 하고 이제 이번 주 다시 출연을 하는데 뭔가 저는 이제 한 주마다 출연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좀 상당히 좀 오랜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자, 오늘도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이제 해설위원님과 그리고 아나운서님과 함께 현재 증시에 대한 이슈와 그리고 현재 시장 상황에 대한 분위기 말씀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또 아토 마스터님과 함께 시작해보게 될 텐데요. 나스닥 흐름부터 살펴보고 하겠습니다. 현재 나스닥 0.22% 상승한 13,715포인트 지나가고 있습니다. 해설위원님, 오늘 나스닥 시장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뭐 저보다 이제 마스터님한테 물어보는 게 나을 것 같은데 네. 지금 일단은 증시 상황 간단하게 좀 체크를 하면은 이제 고점에 대한 돌파 자체가 박스권으로 좀 맴돌고 있어요. 오늘 다시 재반등이 일어날지 안 일어날지 지금 지지값 현재 이제 저점 구간이죠. 저점 구간에 대한 어떻게 13,705포인트 있죠. 네, 이 자리에 대한 좀 집중을 살려야 될 것 같은데 사실 사건이 굉장히 많아요. 네.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집중해야 될 요소가 오늘 포커스는 무엇인가라고 설명했을 때 자, 화면 좀 잠깐 돌리겠습니다. 자, 내용 한번 보도록 할게요. 외신에 대한. 자, 오늘 추가적인 어떻게 실업 보조 종료가 예견이 좀 돼 있죠. 이번 달에. 뭐 쉽게 얘기하면은 실업수당 관련해 갖고 재정 정책에 대해서 이번 달에 이제 종료를 하는 겁니다. 네. 네, 이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좀 다뤄봐야 될 것 같고 증시에 대한 이거에 대한 추가 실업 보조 종류가 영향이 있을지 없을지 이 부분을 좀 포커싱을 맞춰야 됩니다. 자, 오늘 마스터님하고 이제 증시 상황을 같이 볼 텐데 사실
우리가 어제 얘기했던 게 이제 바이든 정부의 6조 달러 관련해서 슈퍼 부양책이죠. 2차 세계 대전 이후 어떻게 보면은 최고치 달성하는 부양 정책인데 사건이 두 가지가 있어요. 실업 보조종료랑 이제 인프라 정책. 자, 과연 증시 상황 어떻게 이제 방향성을 잡을지 그리고 어떤 영향을 받을지 이 부분 좀 집중적으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오늘 또 나스닥 흐름 이렇게 해설위원님께 들어봤는데요. 이제 또 마스터님께 여쭤봐야죠. 오늘의 나스닥 어떤 트레이딩의 관점에서 전략을 어떻게 가져가야 할지 이제 여쭤보겠습니다. 나스닥에 대한 뷰, 팻말 들어서 트레이딩 전략 확인해 볼게요. 3, 2, 1 들어주세요. 매수로 짚어주셨습니다. 어떤 이유에서죠? 일단은 전반적으로 증시 상황 너무 좋고요. 그리고 이제 앞서 말씀 주셨던 이제 해설님께서 주셨던 이제 실업수당과 그리고 이제 아까 또 6조 규모의 이제 슈퍼 이제 부양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제 투자안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여기를 먼저 드리고 들어가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순서상으로 먼저 볼게요. 자, 가장 먼저 말씀 주셨던 이 실업수당 종료에 대한 부분부터 이야기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여러분들도 어느 정도 이게 증시의 악재가 될까 또는 증시에 이제 기반해서 어떻게 좀 이 내용 나오고 나서 증시 방향성 어떻게 나올까? 저는 일단 증시의 악재 조건은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너무 이제 이 실업수당 자체가 사실 이제 바이든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3월 14일 날에, 그렇죠? 3월 14일 날에 다시 한번 경기 부양으로 대한 재차 연장이 들어간 하나의 부양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부양이 끝난다고 하더라도 사실은 증시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자,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조금 이따가 PPT를 먼저 보면서 이야기를 할 건데요. 일단 왜 지금 미 정부, 즉 바이든 정부에서 왜 실업수당을 재차 지금 종료를 하는지에 대한 이유부터 이야기를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는 연결성을 좀 짚고 보셔야 됩니다. 바로 실업수당과 연준의 목표, 그리고 고용지표에 대한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은 바이든 정부가요, 여러분들 재정 정책의 기반으로 실업수당이라는 걸 실시했습니다. 근데 이 실업수당이 의미하는, 즉 원하는 게 뭐냐면은 고용 개선에 대한 하나의 기준이었어요, 여러분들. 지금 무슨 소리냐? 실업수당을 지원하면서 고용이 점차 조금씩 나아지고, 고용이 점차 나아진다면 추후에 연준이 원하는 그 출구 전략을 세울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용 먼저 조금 확인을 하고 들어갈게요. 자, 이거는 예전 이제 의사록에서 나왔던 내용인데, 연준의 목표는 이거예요, 여러분들. 출구 전략은 언젠간 세우겠다, 여러분들. 테이퍼링이라든지 그 금리를 올리는 이 기간 자체에 대해서 정상화 시점 밟아가고 싶습니다. 근데 증시에서 함부로 이걸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연준이 딱 이런 얘기를 꺼냅니다. 우리가 원하는 목표까지 도달한다면, 근데 그 목표가 무엇이냐? 고용 개선이에요. 그렇죠. 자, 근데 이 고용 개선을 일환으로, 고용 개선의 부양 일환으로 바이든 정부가 실업수당이라는 것을 진행을 했는데, 자, 시장에서 이게 조금 아이러니한 상황이 됐습니다.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미 채용 공고추인데 이번 5월 11일 날 발표가 됐었어요. 저번 달 5월 11일 날 미 채용 공고추이가 발표가 됐는데, 사실 이제 코로나 팬데믹 이후 사상 최고로 일자리가 상당히 많아진 겁니다, 여러분들. 그렇죠? 일자리는 많아졌는데 여러분들 재밌는 건 뭐냐면은 고용 자체는 상당히 낮은 수준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무슨 소리냐? 자, 일자리는 늘어났는데, 그렇죠? 일자리는 이제 많이 늘어났어요. 근데 고용 자체는 낮아졌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가장 핵심 문제가 무엇일까? 왜 일자리는 늘어났는데 왜 고용 자체는 낮아졌는가? 바로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자, 지금 현재요. 지금 이제 주정부와 연방정부가 주당 이제 687달러만큼 실업수당을 제공하고 있어요. 자, 근데 이걸 한 달로 누적을 계산해 보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대략 300만 원 정도 되는 겁니다. 그렇죠? 이런 심보가 돼버리는 건데, 사실 자, 지금 사실 그냥 집에서 놀고만 있어도
아나운서님들 말씀 좀 줘볼게요. 네. 집에서 놀고만 있어도 돈을 주는데 굳이 일자리를 찾아야 될까요? 안 하죠.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고용에 대한 부분에서 본다면은 재밌는 상황이 이룰 거예요. 지금 미정부에서 현재 고용에 대한 개선 일환으로 지금 실업수당을 줬는데 그게 오히려 악재가 돼버린 겁니다. 고용 개선이 지금 못 되고 있는 거예요. 그냥 놀면 돈 주는데 왜 굳이 일을 하냐?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 실업수당에 대한 종료를 6월 12일로 앞당긴 겁니다. 자, 해설위원님한테 말씀을 다시 드려볼 건데 원래는 이제 그 실업수당이 이제 사실 9월 14일까지 사실 연장이 되어 있었어요. 그렇죠. 9월 14일까지 아마 연장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 이제 이 3개월 정도 기간을 단축을 시켜버렸습니다. 그렇죠. 근데 저는 처음에 이제 많은 분들이 생각을 하는 게 사실 이 실업수당이라는 게 고용 개선의 목적도 있지만 일단 시장의 소비 심리를 적극적으로 반영한 하나의 요소도 된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게 되면 경기 부양이니까 뭐 어떻게 보면 돈을 주는 거고 그걸 위해서 그걸 사용해서 이제 소비를 늘려가는 거니까요. 근데 이제 이런 식의 이제 3개월 정도를 이제 기간 단축했었으니까 사실 전 이런 질문을 많이 받았었어요. 아, 이거 사실 이제 악재가 되는 거 아니냐. 그렇죠. 부양 취소해버린 거니까.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아까 우리 해설위원님께서도 말씀 주셨던 것처럼 사실 이거는 악재 조건이 될 수가 없습니다. 첫 번째, 왜냐하면 영순위로 둔 건요, 연준에서 이걸로 사실 시장의 소비 심리를 극대화할 수 있는 요소도 봤지만 사실은 목표는 고용 개선이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사실 이 고용 개선을 일환으로 실업수당 진행했는데 이게 오히려 악재가 돼버린 거니까 고용 개선이 안 되는 거니까.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 판단하기에는 이거 자체에 대한 실업수당 종료가 그렇게까지 지금 악재로 치달을 수는 없습니다. 목표점은 이 실업수당만 종료된다면은 이제 고용이 오히려 더 개선될 것이라 보고 있기 때문이에요. 전혀 악재가 아니다. 이렇게 네. 짚어주셨어요. 해설위원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제 좀 뭔가 좀 더 추가적인 질문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사실 좀 정리를 하고 들어가자면은 지금 시장 상황이 분위기 자체가 다시 좀 고용에 좀 집중이 돼 있는 상황이에요, 사실. 네. 고용이 굉장히 집중이 돼 있는 상황인데 사실 제일 중요한 게 그거라고 생각을 해요. 추구 전략 대체 언제 하는 거야? 라고서. 아토님께서 정리를 잘 해주셨는데 사실 여러분들도 좀 인지를 해야 되는 게 추구 전략이라는 게 다시 이제 고용에 포커싱 돼 있는 만큼 좀 정확한 진단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미국 정부에서도. 근데 돈을 너무 주니까 정확한 고용에 대한 진단이 안 되고 어떻게 보면 회복에 대한 정확한 기준치가 측정이 안 된다. 네. 이게 지금 미국의 현실이거든요. 상황이. 자, 그러면은 아토마스님한테 하나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은 지금 가장 좀 주목해야 될 지표가 이제 비농업 고용 지표로 해당이 되고 만약에 이게 정말 회복세가 늘어났어요. 이번에 실업수당을 종료하니까 나 다시 일자리를 찾아야 돼라는 분위기가 조금 개척이 되면서 네. 그럼 고용이 정말 회복이 됐다면은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 출구 전략이잖아요. 그쵸. 좀 당겨진 시기잖아. 그러면은 그쵸. 증시에 좀 악조건이 아닌가 이런 평가도 내려지는데. 저는 이제 그 생각도 드는 게 사실 이제 이 실업수당 자체가 문제가 뭐였냐면은 이제 실업수당 아까 말씀 주셨던 것처럼 고용 개선이 안 됐단 말이에요. 이걸 계속 주니까 돈을 주니까 일자리 안 찾았는데 자식 근데 이 돈을 이제 안 주는 거죠. 그럼 이제 사람들이 아까 우리 이제 해설위원님 말처럼 이제 진짜 심각한 문제를 느끼고 이제 다시 한번 이제 구직에 참여하게 될 가능성이 높은데 자, 근데 이게 테이퍼링 시기를 앞당길 수 있는 조건이 될 거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연준이 이제 목표로 하고자 하는 것 때문에. 근데 사실상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그 시기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 거지 당장 이게 악재라고 지금 판단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번 비농업 지표가 어떻게 좀 발표가 되느냐에 따라서 추후 연준에서 이 테이퍼링에 대한 시기 자체가 이제 이야기가 될 거예요. 그리고 이제 6월 14일 이제 12일 날에 이제 이 부분이 종료가 되고 사실 이제 그 비농업 지표 같은 경우에는 이번 주 6월 3일 정도에 발표가 되거든요. 네. 금요일이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결과치를 먼저 보고 들어가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무엇이냐. 이 실업수당을 종료를 하게 되면은 고용 수치가 만약에 개선이 되는 그림이 한번 나올 겁니다. 네. 근데 이 고용 수치가 개선이 됨에 따라 분명히 테이퍼링 시기는 앞당겨질 건데 분명히 이 부분에서 현재 당일 이 시황 자체가 증시에 영향을 지금 줄 수는 없어요. 제가 보기에는 비농업 지표 발표 나온 다음에
그 후부터 보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지금 시장에는 크게 영향이 안 준다고 제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뭐 여러분들한테 한 가지 더 추가적으로 설명드리자면은 사실 지난주가 이제 한국은행에서 금통위에서 발표가 이루어졌는데 좀 서프라이즈급이었어요. 사실. 왜냐하면 금리 인상 시기를 1분기 앞당긴다는 좀 계획성을 발표했기 때문에 전 세계가 사실 미국 중심으로 좀 정상화에 대한 구조적인 부분을 많이 취하고 있다 이런 느낌을 받는데 네. 단도직입적으로 좀 물어봐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아토 마스터님한테 자 그러면은 만약에 지금 사실 이제 시청자들이 제일 궁금한 게 증시의 상황인데 만약에 고용 지표가 예상치가 지금 60만이란 말이죠. 비농업 고용 수치에 대한 예상값이 만약에 60만에 대한 이상값이 나오면 시장은 무너질까요? 서프라이즈급으로 발표가 된다면은 말씀하시는 그죠. 거죠? 사실 서프라이즈급으로 발표가 되게 돼버리면 사실 영향은 받을 가능성이 좀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시장에서 일단 전반적인 지배적인 의견 자체는요, 이 서프라이즈급이 나오기는 아직까지는 어렵다고 생각을 한다고 하네요, 여러분들. 이유는 단순합니다. 일단은 시장에서 지금 현재 아까 말씀드렸던 발표 자체는 6월 3일 날 이루어지고 실업수당에 대한 종료 자체는 6월 12일 날 이루어지게 돼요. 그 전까지는 실업수당을 받을 수가 있는 조건이 되기 때문에 이 발표치가 사상 최대로 높을 수는 없을 거다라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이상인가요? 네, 그래서 저는 이번 예상치가 서프라이즈급으로는 발표가 되진 않을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서프라이즈급으로 발표되기는 어렵다고 설명해 주셨는데 지금 또 ISM 제조업 구매자 지수가 발표가 났습니다. 예상치인 60.9%보다 이제 상회한 결과인데요. 61.2포인트로 발표가 났습니다. 현재 이 상황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서님? 제가 봤을 때 지금 저 ISM 제조업 구매자 지수는 지금 현재 시장에 그렇게 크게 영향을 줄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조금 더 지금 시장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제 앞으로 이번 주 나올 이제 비농업 지표가 조금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지. 지금 현재 이제 저 제조업 구매 지수에 대해서는 현재 시장이 반영을 할 수는 없다. 지금 사실 예측값보다는 이제 발표치가 조금 더 상회하면서 사실 이제 호재로 반영이 되어 있지만 이거 증시에 지금 현재 뭔가 원동력으로 작용하기에는 많이 어렵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시장이 지금 원하는 포커스 자체가 고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큰 영향은 없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희 잠시 후에 또 다시 나스닥 차트도 이어가 보겠습니다. 일단 노란톡, 더 많은 이야기 이어가고 싶으신 분들은 노란톡 오픈 채팅방에 백티계 승부 아토라고 검색하셔서 들어오시거나 하단의 QR코드 이용해서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5일 시세 한번 살펴보고 올게요. 네, 5일은 3.45% 오른 68.63포인트 지나가고 있습니다. 해설위원님, 오늘 이 5일 상황 어떻게 보시나요? 그래도 계속 상승 중인데. 저희 사실 오늘 좀 중요한 게 있죠. 오펙 회의담. 네, 오늘이었죠. 어제 강조해 어제 주셨고요. 좀 강조를 했는데 네. 지금 70달러 좀 근접한 상황이에요. 화면 한번 보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전일 저희가 한 번 더 얘기했지만 오늘 회담 내용 관련해 갖고 좀 집중적으로 한 번 더 물어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시장에서 두 가지 포커스가 담겨 있는데 하나는 이란 비핵 합의 복귀 관련,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오펙에서 추가적인 증산이 가능할까. 사실 지금 최근 시황 자체가 유가 관련해 갖고 경기 회복세에 힘입어서 굉장히 수요도가 늘어나고 있어요. 제조업 관련해 갖고 수치값도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국면이고, 오늘 아토 마스터님한테 물어볼 거는 딱 두 가지를 좀 집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오펙 회담에서 증산을 할지 안 할지, 자, 이란이 그리고 비핵 합의 관련해 갖고 복귀 가능성, 그리고 이거에 대한 시장 영향력, 이 부분 좀 집중적으로 물어보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자, 시장 오펙 회의 지금 아직까지 진행 중입니다. 아직 결과 안 나왔어요. 이미 5월에서 7월 사이 210만 배럴에 대한 증산 계획은 잡혔었고 추가적인 증산이 이루어질지 이 부분에 포커스가 담겨 있다는 부분만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럼 이어서 5일 트레이딩 관점에서 어떤 전략도 가져가야 할지 마스터님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5일에 대한 뷰, 팻말 들어서 트레이딩 전략 확인해 볼게요. 3, 2, 1. 네. 나스닥에 이어서 다시 또 매수를 들어주셨어요.
자, 이야기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해설위원님께서 두 가지 포커스를 주셨는데 첫 번째는 이란 핵 협상, 그리고 두 번째는 아까 말씀 주셨던 오펙에 대한 내용 전반적인 이제 내용 설명입니다. 자, 일단은 여러분들 제가 먼저 그냥 한마디만 먼저 하겠습니다. 이란 핵 협상 이거 내용 관련해가지고 유가가 급락을 한다. 사실 이제 이런 얘기가 많아요. 근데 제가 딱 말씀드립니다. 이거 지금 시장에서 크게 반영될 수 없는 이슈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자, 일단은 이란이 핵 협의에 다시 한번 이제 복귀를 하게 되면은 사실 이제 미국의 제재가 완화가 되게 되면서 이제 원유에 대한 산출량이 높아질 것이다. 그로 인해서 유가의 공급량이 늘어나기에 유가 자체의 가격이 한번 급락이 한번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예전에도 이제 이게 지금 처음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2015년 7월 14일 날 이란이 핵 협상을 다시 한번 복귀하고에 따라 그리고 2016년 1월부터 본격적으로 증산량을 늘렸는데 자, 차트 어떻습니까? 자, 증산량을 이때부터 늘렸는데 유가 가격은 상승을 했어요. 그렇죠, 아나운서님? 네. 자, 원래 증산하게 되면 가격 떨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왜냐하면은 원자재의 특성상 간단하게 볼 수가 있는 게 뭐 시장의 가장 기본이 되는 수요와 공급적인 측면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필요자가 많냐, 반대로 공급자가 많냐 이 차이거든요. 네. 공급자가 많아버리면 가격은 떨어지겠죠. 근데 수요자가 많아버리면 가격이 올라갑니다. 네. 이게 전반적인 시장의 이제 원리 원칙인데 사실 이 내용 자체는 증산을 했다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2016년 1월부터 본격적인 증산이 들어갔는데 증산하게 되면 공급량 늘어지는데 가격은 올라가네. 이유가 뭐냐? 자, 간단합니다. 이란이 현재 여러분들 지금 그림 보고 계시는 걸 뭐냐면은 전 세계적으로 유가에 대한 산유량 국가들을 통해서 이제 순서상을 맺은 거예요. 어느 국가가 가장 많은 이제 원유를 이제 증산을 해내고 그렇죠? 가장 많이 그 순서상으로 나눈 건데 지금 이란을 보게 되면요, 사실 이제 맨 밑에 세 번째로 나와 있죠. 즉 무슨 소리냐? 산유량국, 즉 유가를 수출하는 나라 중에서는 크게 비중을 차지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란이 지금 현재 만약에 핵 협의 복상이 들어가가지고 만약에 증산을 하게 되더라도 이란 자체가 현재 시장에 영향을 크게 줄 수는 없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막 이란이 막 핵 협상에 들어가가지고 이제 제재가 풀려서 이제 마음대로 이제 뭐 일일 평균 100만 배럴 이상 늘린다고 얘기가 나오는데. 그 내용 나오더라도 유가 급락은 제한돼 있다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제가 딱 말씀드릴게요. 이 내용은 그냥 무시하셔도 된다. 핵 협상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된다. 이거 가지고 유가 급락 안 나옵니다. 자, 제일 중요한 거는 아까 말씀 주셨던 오펙 플러스 정례회의 내용 자체가 정말 중요해요, 여러분들. 자, 오펙 플러스 정례회의에 대한 내용을 한번 조금만 설명하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시장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원자재는 이제 수요와 공급에 대한 부분에서 일단 시장에 대한 가격 기반이 이루어진다고 얘기를 드렸었어요. 근데 이 오펙 플러스 정례회의가 무엇이냐라고 얘기를 드리면은 주요 산유국들이 회의를 들어가는 겁니다. 이번 달엔 또 저번 달에, 그러니까 매달 진행이 되는데 이번 달 증산에 대한 부분은 얼마나 들어갈까? 또는 감산에 대한 부분은 얼마나 들어갈까? 즉, 이 회의 자체가 할 수 있는 건 뭐냐면은 공급에 대한 조절을 위해서 회의를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수요를 늘릴 수 있는 회의라기보다는 공급적인 측면에 조금 맞춰져 있는 회의예요. 근데 지금 계속적으로 이제 2020년 5월, 뭐 사실 이제 그 감산 자체는 계속적으로 오랫동안 이어지고 있지만은 유가가 예전 마이너스 사태까지 한번 이루어지고 나서는 전반적으로 오펙 국가들, 즉 주요 산유국들의 노력으로 인해서 즉 감산에 대한 부분을 계속적으로 진행을 했죠. 그러다 보니까 유가 가격이 이 감산량만큼 계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는 추이인데, 자, 이번 회의의 포커스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증산하냐 마냐예요. 지금 유가 들어 올린 이유는요, 뭐 지금 시장에서 수요 개선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만은 제가 보기에는 지속적인 감산에 대한 노력 자체가 유가 가격을 계속적으로 끌어올린다고 보고 있는 거거든요. 즉, 이 감산에 대한 부분 자체 내에서 증산을 하게 된다면 사실 시장에 대한 리스크가 막대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예전 마이너스 유가 사태 이후로 그 주요 산유국들의
계속 자발적인 노력이, 그러니까 이제 자발적인 노력보다는 감사에 대한 노력 자체가 유가 가격을 계속적으로 쌓아왔는데 이걸 쉽사리 무너뜨리긴 힘들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제가 이번에 나온 증산 자체도 상당히 제한적일 것이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저번 5월 오펙 내용과 마찬가지로 이제 아마 산유량에 대해서 아마 동결 아니면은 올리더라도 제한적으로 올릴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증산 자체가 현재 제가 만약에 내용 자체가 나왔었을 때 본다면은 막 서프라이즈급으로 나오진 않고요. 여러분들 어느 정도 적정 수준 내에서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유가 가격 방어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오늘 매수를 폰말을 들은 거예요. 자,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상된 지점이라고 짚어주셨는데 5일은 그럼 자리값이 어떻게 될까요? 예, 잠시만요. 오늘? 네, 차트를 한번 보고 이야기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일단 전반적으로 오늘 시세 다시 한번 터지고 있습니다. 이제 고점 갱신 다시 한번 이루어지고 있고 이제 69불 근처까지 한번 올라오고 있어요. 이제 연결 차트로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이제 오늘 시장 자체가 장 초반 딱 그 미증시 개장 이후부터 상승값을 주고 있는 상황인데 오펙에서 좀 좋은 얘기가 나온 것 같습니다. 오펙 회의 자체에 대해서 좀 좋은 얘기가 나온 것 같고. 자, 저는 지금 사실상 지금 추세가 한번 터지고 있는 시점이라서 중심값 한번 매수 대응을 잡아보는 거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저는 매수에 대한 타점을 67.80포인트에 대한 흐름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내용 한번 여기까지 하고 좀 이따가 차트 분석 한번 하면서 말씀 다시 한번 드려보도록 할게요.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위원님께서 덧붙이실 말씀 있으실까요? 질문을 하나 드려야 될 것 같은데 네. 사실 저희가 지금 차트 보면서 한번 설명을 해도록 할게요. 지금 4월에 저희가 이제 증산에 대해서 첫 번째 결정을 했죠. 오펙에서. 네, 지금 보이시는 화면 자체가 이제 일봉인데 4월에 근데 아토노마스한테 좀 물어볼 거는 이런 견해가 있어요. 4월에 증산을 했는데 시장이 안 무너졌단 말이죠. 지금 시장이 유가에 대한 시장 자체가 어떤 수요에 대한 회복 국면에 포커싱이 좀 맞춰져 있고 경기 회복의 어떤 기대감으로 초점이 맞춰져 있는 상황인지 아니면은 이제 오펙에 대한 감산 포인트, 증산 포인트에 좀 집중을 해야 될지 시청자분들이 헷갈리실 것 같아요. 근데 그렇죠. 의아한 게 이제 4월에 증산을 결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유가가 무너지지가 않았다는 점. 그럼 이번 시장에도 좀 추가적인 증산을 하더라도 유가가 무너지지 않을 가능성도 어느 정도 있는지. 자, 일단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일단은 지금 시장 자체에 대한 기반에 대한 저는 큰 틀로 본다면은 시장이 지금 유가가 어떻게 지금 70불까지 올라갈 수 있었을까? 그 기반 자체는 저는 사실 이 감사에 대한 노력이라는 것을 제외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시장 자체에 대한 그 상승을 끌어왔던 주요 역군은 감사에 대한 노력이었다. 그 초반에 이제 4월달 오펙 회의에서 이제 증산에 대한 얘기가 나오게 되면서 주가가 이제 크게 하락을 한번 했었거든요. 제한적인 하락이 나왔었는데 이때부터 우리 이제 해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수요 자체에 대한 개선도 한번 일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근데 저는 실질적으로 생각했었을 때 수요 자체는 지금 크게 시장에 많은 영향을 주진 않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 저는 왜 그러냐면은 자, 지금 현재 시장 자체 내에서 계속 감사에 대한 노력으로 인해서 유가 자체에 대한 공급량 자체가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제한되어 있는 상황에서 수요가 늘어난 거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 제한되어 있는 구간에서 수요가 늘어나는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에 즉 이 감사에 대한 폭 자체가 만약에 더 넓어진다면 사실 이번 4월 오펙 회의에서 증산 얘기 나왔긴 했었습니다만은 그 정도까지 높은 수준으로 나온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그게 저는 지금 시장 보는 답이라고 생각을 하고 첫 번째 그냥 이유 단순하게 자 증산했지만은 지금 시장이 놀랄 만큼의 증산을 한 게 아니다. 그리고 이 제한된 국면 안에서 수요가 좀 늘어나가지고 유가가 이 지지 기반이 더 된 거지 틀 자체는 지금까지 노력했던 감사에 대한 틀 자체 때문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제가 추가적으로 하나 더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데 사실 외신 기사 하나 보면서 좀 질문을 드리는 게 제일 편할 것 같아요. 네, 좀 간단하게 물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좀 긴장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자, 골드만삭스에서 최근에 유가 관련해 갖고 $80에 대한 전망치를 내보냈어요. 뭐 단도직입적으로 좀 물어보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유가 $80가 가능할까요?
저는 단도직입적으로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가능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왜죠? 일단 여기까지 정리할게요. $80는 가능한데 저는 최소 1차 목표가는 76불 정도로 지금 잡아주고 있거든요. 네. 일단은 시장 기조 흐름 자체가 너무 좋아요. 유가가 지금 현재 하락으로 제한될 수 있는 조건 자체는 많이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시장에서 이제 점차 아까쯤에 제가 말씀드렸던 이 수요 자체가 지금 계속적으로 제한된 국면 안에서 계속 이루어지고 있지만은 시장 자체 경기 개선 흐름 다 너무 좋아요 요새. 그렇죠. 막 고용 지표도 개선 잘 되고 있고 지표 자체도 너무 좋게 되고 있고 그렇죠. 경기 개선 너무 지금 흐름 너무 좋기 때문에 네. 지금 이 흐름 자체만 계속적으로 유지를 해준다면은 80불 유가 달성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근데 이거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 듣고 싶으신 분들은 여러분들 노란톡방 들어오시면은 왜 80불까지 올라갈 수 있을까? 조금 더 자세한 디테일한 내용 제가 자료까지 올려드리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네, 노란톡방 이용해서 더 풍부한 자료 보실 수 있습니다. 백티기의 승부 아토라고 검색하셔서 들어오시거나 하단의 QR코드 이용해서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골드도 또 짚어봐야죠. 골드 시세 확인해보고 오겠습니다. 네, 골드 시세입니다. 현재 0.18% 빠진 1,901포인트 지나가고 있습니다. 해설위원님, 지금 골드가 조금 하락하고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사실 이제 내용을 한번 보면서 가도록 할게요. 예, 금 관련해 갖고는 특별한 내용이 없어요. 요새 관련돼서 나오는 게 네. 인플레에 대한 해지 수단으로 좀 금이 다시 각광받고 있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는데 뭐 간단하게 물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거 추가 상승이 가능할지 이 부분만 좀 초점 맞추면서 내용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러면 마스터님께서 또 골드에 대해서 또 짚어주셔야 될 것 같은데 자리값이 어떻게 될까요? 네, 일단 좀 뭔가 좀 네, 일단 동향을 말씀을 저희가 드릴 것 같아서 네. 어떤 전략으로 가져가야 할지 팻말을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3, 2, 1 들어주세요. 관망으로 짚어주셨어요. 네. 왜죠, 마스터님? 일단은 시장 상황 때문에 그렇죠. 당연히 이제 뭐 차트 보고도 얘기를 말씀드릴 수는 있긴 하지만 일단은 저는 최소 이번 주 금요일까지는 골드는 건드리지 않는 게 제일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유는 간단해요. 여러분들. 골드가 지금 전반적으로 가장 크게 지금 상승을 할 수 있었던 배경 자체는 두 가지라고 봅니다. 달러에 대한 약세 기조가 계속적으로 지속이 되고 있고요. 지금 금리 자체도 1.7하고 1.5 레벨에서 안정화 구간을 잡아주고 있어요. 그리고 주요 위험 자산이었던 뭐 비트코인 가격들도 한번 이제 크게 한번 가라앉아 있었기 때문에 이제 아까 말씀 주셨던 인플레 해지 수요 자체가 크게 늘어나가지고 골드 가격이 지금 상당히 높아진 실정이거든요. 근데 저는 뭐 그럼 이제 시장 배경 그리고 현재 위험 자산에 대한 현재 조금 선호 심리 훼손 때문에 지금 골드 자체가 1,900선을 지금 크게 넘어가고 오늘도 마찬가지지만 고점도 갱신한 상태예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 제가 뭐 여러분들 차트 보면서 고점 갱신했네요. 매수 한번 더 따라가도 될 것 같습니다라고 얘기를 해도 되겠지만 네. 상당히 조금 불편한 자리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자, 일단은 저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금요일까지는 기다리라고 말씀을 드렸죠. 일단은 시장 상황 배경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단 아까 나스닥 얘기하면서도 말씀드렸던 거는 비농업 지표가 발표가 지금 예정이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이 비농업 지표 발표가 어떻게 좀 예상치 값에 대해서 좀 어떻게 발표가 값이 나오냐에 따라 시장에서 분명 달러하고 금리 자체가 변동성이 한번 있을 거라고 봅니다, 여러분들. 만약에요, 이제 약간 저는 뭐 이제 예상치를 조금 상회하더라도 서프라이즈급으로 발표가 될 거라고 보진 않지만 시장 아무도 모르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만약에 이 서프라이즈급으로 발표됐다. 그때는 솔직히 말해서 금리랑 달러가 한번 변동성 한번 보여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럼 분명히 1,900 레벨 한번 낮춰주고 아마 눌림, 조정 한번 들어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현재 골드가 올라갈 수 있는 배경, 안정화된 금리, 달러 약세 기조 이게 지금 주요 주요 핵심이에요. 근데 이 배경 자체가 훼손이 된다면, 금리 자체가 훼손이 된다면, 달러 자체가 약세에서 반등을 보여준다면은 골드는 분명 이 레벨을 건네주고 한 번은 조정 관점으로 내려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당분간 골드를 하시는 분들은 그냥 지금 1900선 계속 올라오고 고점 갱신 나오더라도
참아야 된다. 조금은 리턴보다는 리스크를 조금 더 생각을 해야 되는 시장이다라고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여기까지만 하도록 할게요. 네, 이번 주까지는 골드 조금 조심해야 된다고 관망 의견 주셨습니다. 더 자세한 얘기 듣고 싶으신 분들은 노란톡 오픈 채팅방에 백티계 승부 아토로 검색해서 오시거나 하단의 QR코드 참여해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한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화법을 준수합니다. 1:1 투자 상담, 위사 순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들을 엄중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실전 투자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오늘 실전 투자 참여하고 싶으신 분들은요, 계속해서 신청받고 있습니다. 샵 0082로 매수 혹은 매도 의견과 함께 메시지 보내주시면요, 바로 해설위원님이 진입하게 되고요. 수익을 보실 시 5만 원 상품권 확보하실 수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네, 그러면 현재 들어가기 전에 잠깐 룰 짚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백티계 승부 트레이딩 룰을 안내하겠습니다. 투자 상품은 마이크로 나스닥으로 진행됩니다. 최대 2계약까지 가능하며 손절과 익절은 50틱으로 한정합니다. 매수인지 매도인지에 대한 최종 결정은 샵 0082로 보내주신 시청자의 의견에 따라 마스터가 진행하고요. 여러분의 투자에 대한 판단이 맞았을 땐 5만 원 상품권을 지급해드립니다. 오늘 혹 손실이 발생해도 마스터의 개인적인 매매이기 때문에 시청자분들은 편하게 실전 투자 경험한다 생각하시고 상승일지 하락일지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샵 0082로 매수 혹은 매도 의견 보내주세요. 네, 저희 계속해서 문자로 신청을 받고 있는데요. 현재 나스닥 자리값도 짚고 넘어가야겠습니다. 마스터님 어떻게 될까요? 자, 일단은 지금 오늘 나스닥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점차적으로 이제 한번 흐름 보는 것도 괜찮은데 일단 트레이딩 시점만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나스닥이 오늘 지금 최저치 13,628.75포인트까지 한번 크게 눌림이 나왔습니다. 오늘 미증시 개장 시가를 보게 된다면은 13,750포인트 시작을 했는데 거의 120포인트, 130포인트 가량 이제 급락세가 한번 등장을 했거든요. 근데 지금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저점 방어에 지금 들어간 것으로 보여집니다. 저점 갱신 이후 다시 한번 재차 저점까지 내려왔지만은 추가 저점을 지금 갱신하지 못한 상황이에요, 여러분들. 그렇죠? 지금 이제 어느 정도 저점 방어가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좀 판단을 하셔야 될 것 같고, 자, 그래도 다만 지금 이제 장 초반에 모멘텀 자체가 하방으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지금 저점을 만들어줬다 하더라도 무턱대고 매수 들어가는 관점은 조금 위험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여기 설명드릴게요. 자, 저점 방어 들어선 것처럼 보이지만 시장에서 만들어진 것처럼 보이지만 아직 흐름은 매도가 조금 더 주도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 생각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저는 아까부터 자리값 보고 있었는데 이 자리 하나만 조금 기다려주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자, 13,712포인트 매도 저항으로 보기에 적정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만 말씀드릴게요. 네, 해설위원님 또 추가로 말씀해 주실 말씀 있으실까요? 뭐 바로 들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시청자들 궁금해하시는데. 아주 겸손한 마음가짐으로 또 실전 투자에 응해주고 계십니다. 잠시 또 유튜브 반응 좀 살펴보고 갈게요. 지금 유튜브 실시간 채팅으로 계속해서 매수 1번, 매도 2번 의견 받고 있습니다. 현재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네, 장대음봉 떠도 매수라고도 말씀해 주셨고요. 또 매수 의견 두 분 또 있고요. 또 이어서 매수. 오늘은 매수 의견이 좀 지배적이에요. 마스터님 해주신 말씀이 잘 반영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과연 실제 저희 실전 투자 들어가게 될 때는 어떻게 나올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 첫 번째 문자 짚고 넘어가 볼게요. 오늘 첫 번째 문자는 네, 5225님입니다. 10년물 국제금리 상승하는 거 보니까 매도 각인 듯이라고 이유까지 짚어주셨습니다. 저희 그러면 해설위원님 준비되셨을까요? 네, 바로 진입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카운트다운 후에 들어가 볼게요. 3, 2, 1, 네, 매도 들어갔습니다. 네, 포인트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3,666.25포인트. 그리고 자, 이 손절에 대한 기준을 측정을 하도록 할게요. 손절에 대한 기준은 13,678.75포인트.
자, 매도니까 저희가 진입한 자리보다 더 내려가야겠죠? 네, 그렇죠. 당연합니다. 쭉쭉 내려가야 합니다. 네, 익절에 대한 수익 구조는 13,653.75포인트예요. 자, 저희 마스터님과 한번 얘기를 해봐야 되는데 지금 13,666.25포인트 진입했는데 포인트 어때요? 괜찮나요? 저는 네, 괜찮습니다. 단기 관점 포인트로는 조금 괜찮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래도 저였었으면은 한 그래도 70 정도 언저리에서 매도를 한번 받아보는 것도 괜찮지 않았나 싶었는데 일단 네. 시간이 조금 한 빡했죠. 20초 전만 또 돼가지고 네. 20초 전에만 좀 진입을 했었으면 우리가 그 자리에 받을 수 있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제가 이제 좀 그렇군요. 이제 트레이딩 하면서 좀 물어봐야 되는데 오늘 좀 저점에 대한 포인트 자리가 좀 잡혔다 아까 그 가능성을 좀 시사했는데 네. 그 기준이 뭐예요? 저는 일단은 사실 보조 지표도 많이 사용을 하지만은 네. 전반적인 실전 트레이딩에 있어서는 주가의 상하방을 전반적으로 많이 보거든요. 그러니까 고점 갱신이나 저점 갱신 이런 부분들을 많이 보는데 네. 요즘 따라 지수 종목들이 많이 보여준 흐름 자체가 쌍저점이나 쌍바닥 흐름, 그 쌍고점, 쌍저점에 대한 흐름을 많이 보여준단 말이에요. 네. 근데 이제 아나운서님이 조금 이제 그 쌍저점이 뭐지 이렇게 말할 수 있음을 눈이 할수 커졌습니다. 있으니까. 네. 자, 쌍저점은 간단합니다, 여러분들. 지금 증시가 이제 저점을 갱신하는 데 있어서 저점을 갔는데 추가 다시 낙폭이 이루어져요. 근데 전저점을 갱신하지 못하고 다시 조금 더 올린 상태로 주가가 반등한 형태거든요. 네. 자,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은 레벨 자체는 이렇게 돼요. 차트 좀 보여주세요. 네. 차트를 통해서 자세하게 네. 또 설명해 주시네요. 지금 나스닥이 오늘 일단 고점 갱신을 하고 들어갔단 말이에요. 773포인트 고점 갱신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일봉 레벨로 보게 되면 아직까지는 랠리 포인트 형성이 된 겁니다. 이전 네. 고점이 이제 760포인트 걸 감안해서 본다면은 현재 지금 나스닥 자체가 계속적인 상승 움직임 보여주고 있구나. 근데 이제 고점에서 크게 하락을 했는데 자 628포인트 자리값에서 두 번의 이제 지지 반등이 이루어졌었어요. 대부분 여기서 브레이크가 한번 걸립니다. 지금 네. 무슨 소리냐? 지수 종목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반등 싸움이 심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저점이나 고점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더 늘려갈 거냐, 늘려가지 못할 거냐로 승부수를 많이 보는데 지금 상황에서 보면은 630포인트를 기점으로 저점을 갱신을 했지만 다음 저점에서는 갱신되지 못하고 다시 반등을 보여줬거든요. 즉 무슨 소리냐? 지금 여기 630에서 매수 구축이 들어간다는 겁니다. 추가 저점은 만들어지기 힘들다라는 걸 지금 나스닥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좀 저점 형성 지금 되어 있는 가능성 높다라고 이야기를 드린 거고, 그리고 일봉에서는 좀 재밌는 게 뭐냐면은 예전에 그 상승 캔들을 아실 겁니다, 여러분들. 그 5월 24일 오늘 날짜 기준으로 이제 21선을 좀 강하게 돌파한 캔들이 아마 등장을 했거든요. 근데 오늘 그 캔들 종가 레인지가 이제 13,635포인트인데 지금 적점이 28포인트인 걸 보게 되면은 이 당시 종가에서 좀 지지 반영이 다시 한번 이루어지고 있는구나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또 오른쪽 차트가 좀 제가 진입을 한 포지션 때문에 좀 차트에 대한 설명이 조금 이미지화가 되진 않는데 자 5월 24일 월요일자 캔들 종가 쪽에서 지금 지지 반영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 점이 지금 포커스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나스닥이 추가 눌림 나오려면 최소 여기 구간 다시 한번 깨줘야 되는데 그 구간 깨지기 전까지는 하단에서 박스 만들거나 이제 단기적인 반등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일단은 한 번 더 얘기를 좀 나눠보면은 지금 나스닥에 대한 저점 포인트가 형성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했었는데 단기적인 흐름 자체는 매도다 보니까 추가적인 어떤 수익에 대한 구조는 나올 가능성이 좀 높다 이렇게 좀 판단해 주셨는데 포인트가 다소 아쉽다. 네. 좀 우리 근데 어차피 3-2-1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네. 어쩔 수가 없습니다. 쓰리투 오늘 시간 하지 되면은 말았어야 3-2-1하고 했을까요? 가버려야 돼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신청하신 타이밍을 잘 네. 잡았어야 했는데 네. 다음에는 또 잘 잡아보면 될 것 같아요. 다음 네. 시청자분. 시간이 아직 조금 여유가 있어요. 지금 보시면은 계속 이제 보합권으로 들어갔는데 이제 지금 포지션 자체가 애매모호해요. 애매모호하다 보니까 보합권으로 네. 좀 들어간 모양이다. 이렇게 판단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오늘도 그럼 시간이 조금 걸릴까요? 네, 아토마스터님과 한번 좀 질문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시청자분들 좀 제일 힘든 게 그건 것 같아요. 차트 어디서 공부하나요? 맞죠. 네, 차트 어디서 공부하나요? 차트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하고 싶은데 사실 제가 아토님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좀 시황도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잘 아시는데 네. 차트에 대한 교육을 좀
어떻게 보면 좀 타이트하게 하신다고 얘기는 아, 들었는데. 차트 전문가세요. 맞나요? 네, 맞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정말 간단한 게요. 시장에서 시향 체크를 딱 들어가잖아요. 그럼 오늘 이제 어떻게 보게 되면 뭐 모팩이라는 내용 나오게 돼서 뭐 매수다, 매도다라는 방향이 딱 갈리고 나서 사실 그냥 그대로 그냥 매수를 때릴 수는 없어요. 시장가 매수를 들어갈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그렇죠? 네. 이제 적정 가격대 안에서 들어가 줘야 추가적인 수익권이 좀 형성이 되고 안정적인 진입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거기선 사실 이제 시황에서 막 여기서 들어가세요라고 얘기는 절대 안 나와요. 시황에서는 방향성을 얘기해 줄 뿐이지 전반적인 진입 시점에서는 차트가 답입니다, 여러분들. 그렇죠? 즉 실전적인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사실 시황보다는 1순위로 둬야 되는 게 차트인데 자, 저는 긴 말 하진 않겠습니다, 여러분들. 차트 진짜 전반적으로 잘 배우고 싶고, 여기서 나는 진짜 뭔가 시황도 시황이지만 기술적 분석으로 한번 승부수를 좀 크게 한번 띄워보고 싶다, 여러분들. 그냥 들어오시면 됩니다. 여러분 주식이나 선물이나 뭐 비트코인처럼 차트 이용하는 건요, 기술적 분석 한 두세 가지만 배우면은 금방 수익권 따라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저 믿고 노랑톡방 들어오셔서 내용 네.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말씀해 주시는 순간 이제 수익권으로 또 들어갔어요. 그러게요. 차트가 아토 마스터님을 응원하고 있는 그런 느낌인데. 여기서 이제 딱 이제 매도 들어가고 네. 저점은 안 깨지고 다시 반등 들어오면 네. 이거 오늘 다 맞는 건데 네. 좀 지켜봐야겠죠. 일단은 지금 수익 구조로 좀 전환이 됐어요. 네, 전환이 됐는데 저희가 시간 관계상 몇 분에 종료를 해야 되죠? 오늘? 오늘 또 한 분 더 받아야 네. 되니까 어떻게 될까요? 네. 아, 시간 그러면 관계상 마무리가 좀 돼야 될 것 같은데 네. 저희가 그러면 41분에 딱 종료하고 네. 이제 아토마스님한테 추가적인 질문을 마무리 좀 해보죠. 네. 41분이면 굉장히 지금 촉박합니다. 한 45초 정도 남았을까요? 네. 근데 사실 이제 미증시 개장하고 파동자체 전체적으로 확인을 해보면은 네. 많이 무너져 내렸어요. 아, 그쵸. 그렇네요. 네, 다만 이제 포지션이 저희가 진입한 구간이 지금 레벨링에서 좀 들어갔는데 자리가 굉장히 애매모호합니다. 근데 저희가 딱 지금 35초 경과하고 있는데 딱 41분에 수익이면은 저희가 지급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긴장되는 제가 순간입니다. 5달러만 돼도 제가 지금 지급해드리고 마무리 좀 지어주도록 할게요. 말씀해 주시면서 타이트합니다. 10초가 남았어요. 10초 동안 변하지는 않겠죠? 아, 저는 수익으로 좀 되게 남았습니다. 네, 4, 3, 2, 1. 네, 수익권에 계십니다. 시청자님 성공하셨습니다. 오늘 수익으로 마무리 좀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훈훈한 마무리. 네. 역시 해설위원님이십니다. 자, 오늘 일단은 좀 이제 마지막 트레이딩 타임 때는 네. 좀 어떻게 보면 시장에 대한 거래 자체가 많이 뛰지는 않았어요. 다만 이제 수익으로 좀 종료됐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매도값으로 수익을 약속하게 남아내고 좀 마무리 짓도록 하는데 자, 조금 시간이 남았으니까 제가 마지막으로 아토마스한테 질문 하나 하고 싶어요. 기대됩니다. 가장 근본적인 거 같거든. 질문일 것 같은데 해외 선물 이제 선물이란 뭐예요? 선물이란? 자, 제 사실 이제 엄청나게 이제 포괄적인 네. 질문일 수도 있죠. 선물이란? 네, 간단하게 딱 한 문장. 네. 저는 여러분들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하나의 투자 상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투자 상품이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막 주식도 하시고 여러 가지 하지만 선물하게 되면 사실 이제 여러 가지 좀 좋지 않은 이제 포인트가 좀 있긴 있어요. 워낙에 변동성이 좀 높은 종목이다 보니까. 네. 근데 제가 딱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 해외 선물이요. 진짜 간단하게 원칙만 잘 지키고 배우기만 잘한다면 무조건 수익 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저 지금 5월달, 4월달 좀 계속적인 누적 수익 쌓아가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제가 그만큼적으로 여러분들 많이 보여드렸기도 했고. 자, 아무튼 저는 해외 선물은 여러분들의 삶의 질을 높여줄 수 있는 투자 수단이라는 말을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마스터님께서 또 직접 하시면서 수익도 보시기도 하니까 저도 또 배우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더 많은 얘기 듣고 싶으신 분들은 노란톡 오픈 채팅방에 백티기의 승부 아토라고 검색해서 들어오시거나 QR코드 통해서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나스닥 자리값 또 마지막으로 듣고 저희 마치도록 할 텐데요. 마스터님 짚어주시죠. 자, 아까쯤에 저는 의견 크게 달라진 거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13,712포인트 저항, 이 구간만 조금 염두에 두시고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 참
저희 여기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합니다. 1대1 투자 상담, 유사 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들을 엄중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럼 실전 투자 팩트의 승부는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주신 해설위원님 그리고 마스터님과 인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